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연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올림포스 국어로 중세 국어를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숙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독서 지문, 올림포스 국어에 있는 독서 지문 조금 경화여고 학생들이 이제 강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던 4개의 강의를 찍어드렸고요. 오늘은 이번에 이제 범위에 좀 많이 들어가죠. 중세국어 범위, 국어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중세국어 파트에서 좀 핵심되는 문제들을 좀 풀어드리고 중세국어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잘 배웠을 거라 믿고요. 그리고 사실 그 자료 주신 것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세국어는 사실은 좀 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뻔한 것들이 나왔을 때 좀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실 중세국어는 나오면 늘상 나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번역은 다 맞출 수 있긴 하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다 맞출 수 있는 건데 조금 이제 예외적인 것들이 있고 왜 그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모든 문법을 다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예외도 많기도 하고 역사 속에서 그냥 그렇게 자리 잡아왔고 대부분의 문법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말하고 나서 만든 것이 문법을 만든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문법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것들 그걸 모르는 것도 가끔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냥 나와 있는 만큼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요거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올림포스 국어 200에서 201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국어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4개의 문제가 있어요. 훈민정음과 두공부시언해라고 되어 있는데 말 되게 어렵네요. 어쨌든 이 작품 가지고서 얘기할 거니까 딱 4문제만 짧게 풀고 만약에 여러분 괜찮다 생각 드시면 이 강의 여러분 들어보고 괜찮다고 얘기하시면 선생님이 그 뒤에 실전 문제 풀이가 1번부터 20번까지 문법 문제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찍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으면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먼저 요걸 해야 되겠네요. 이번 여러분 경화여고 학생들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글이죠.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그죠? 세종어제 훈민정흠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봤나요, 여러분? 세종어제, 세종대왕께서 직접 만드신 훈민정흠,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요 안에 사실은 한 단어 갖고 만들 수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선생님 한 몇 가지 좀 얘기해 볼까요? 일단 나란말싸미라고 되어 있다. 이걸 딱 보자마자 머릿속에 먼저 여기는 뭐가 숨어있지? 다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나란말싸미의 뜻은 나라의 말씀이, 여러분 책에는 밑에 뜻이 나와 있잖아요. 나라의 말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얘가 우리 현대어플로 나라의 말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나라의인데 의라는 말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거 뭐냐? 나라이라고 하는 거 여기 시옷 있잖아요. 얘가 의라는 뜻이구나. 나라의. 관형격 조사 그 문제구나. 사실 그 뒤에 그 문법 문제 보면 관형격 조사 언제 쓰는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교과서에도 아마 나와 있을 거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시옷이라는 게 현대어의 의라고 했는 데는 관형격 조사로 쓰였구나.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다음에 말싸미라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인 거죠. 근데 말싸미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얘가 말이 되겠고 얘가 이인 건데 요 미음 받침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어적기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듀기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현대어플에 뭐가 되어 있냐면 중국과 나라라고 써 있거든요. 그럼 듀기의 중국이라면 요 에라고 하는 게 과와 똑같은 거네. 따라서 여기는 에라고 하는 게 이거 알고 있지. 비교 부사격 조사. 현대어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 나는 너와 달라라고 했을 때 그 와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의할 건요. 이때 와나 과라고 하는 건 사가와 배 할 때 그 와는 아니에요. 사가와 배 할 때 그 와는 접속조사라고 해요. 앞과 뒤를 연결해주는, 접속해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얘는 연결해주는 게 아니라 무언가와 비교할 때 쓰는 거죠.
중국과 달라 이런 뜻이니까.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기본적인 것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러분 얘를 딱 보자마자 요 안에서 뭘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보면 일단 선생님 좀 신기한 어휘가 있어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얘 때문에 얘는 첫 번째 이 단어를 준다면 시험 문제에서 어두자음군이라는 문제를 낼 수 있을 거예요. 현대어에는 없는 어두자음군이 쓰였군.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겠죠? 말머리에 자음이 뭉쳐있다는 뜻이에요. 다음, 따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아마도 따람, 라 이런 단어였겠죠. 그런데 람인이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게 미음이 뒤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선생님 혹시 이거 이어적기인가요? 맞아요. 이어적기에 대한 부분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럼 이제 다 얘기했나요? 아니, 하나 더 있죠. 보자마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지금 없는 단어죠? 아래하는 지금 없는 단어니까 아래하는 없으니까 현대에는 소실된 의문이 존재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에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단어 갖고서 뭐를 낼지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설사 선생님이 다 알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현대어에 이르고자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니은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두음 법칙이요. 맞아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거 두음 법칙 이게 딱 튀어나올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중세국어는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빨리 풀어낼 수 있거든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르고자, 니르고자란 말이니까 같이 연계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문제 풀 때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해당하는 문제만 풀면 되는 거니까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나번도 마찬가지인데 좀 지워도 되겠죠, 여러분 여기? 나번도 이런저런 어휘들이 있는데 뭐 말간이라는 거 있고 마사할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보니까 니얼음, 깡촌에 이런 말도 있으니까 요것도 이따가 문제에서 할 때 요게 도대체 뭘까? 이거 뭘 낼 수 있을까? 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가봅시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가와 나에는 모두 어두자음군이 사용되었다. 자, 가는요. 일단 어두자음군 여기 있었죠? 자, 나는요. 어두자음군 있나 찾아볼까요? 어두자음군은 말 머리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있나? 두 개 붙이는 게? 선생님 여기요. 이거. 미음, 시읒, 시어. 이거 어디죠? 말 머리인가요? 받침이 있잖아요. 그죠? 어두자음군 아니에요. 선생님 여기요. 이거 미음, 시읒 아니라고요. 받침이 있잖아요. 그러면 1번에 가와나 모두 어두자음군 말도 안 되는 거네. 그 답은 쉽게 몇 번이라고 나오냐면 1번이라고 나온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1번의 답은 1번. 끝! 문제 풀었다! 넘어가지 말고요. 시험 공부잖아요? 2번, 3번, 4번, 5번은 적절한지를 찾아봐야겠죠. 자, 가에서 드러난 요거 히읗인가요? 이거 뭐라 그러죠? 여린 히읗이라고 해요. 자, 이 여린 히읗은 히읗보다 조금 약간 약한 소리예요. 정확한 발음은 알 수 없지만 히읗이 아니라 히읗 정도라고 되면 약간 그런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자, 나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가에서는 이게 어디 있죠, 여러분? 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들어있네요. 그죠? 가장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에 나에는 아무리 찾아도 그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틀리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니까 2번 오케이. 3번. 가와 나에는 모두 성조를 표시한다. 성조를 표시하는 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방점을 찍는다고 하죠. 그럼 방점 기억하죠? 방점할 때 점 하나, 점 두 개 안 찍은 거. 오케이? 먼저 안 찍은 걸 먼저 쓰는 게 낫겠다. 안 찍은 거. 이거는 우리가 평성이라고 하죠. 평성은 다른 말로 낮은 소리라고 하는 거고 지금 공부 시간이니까 공부를 하도록 하죠. 한 개 찍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거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박명수를 거성박명수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성, 높은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명수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개 찍혀 있어요. 이거는 상성이라고 하죠. 상성은 올라가는 소리예요. 쉽게 말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평성은 낮은 소리, 거성은 높은 소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낮은, 높은, 그다음에 얘는 올라가는 소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방점, 점을 찍어야 되는데요. 가와 나에 모두 있대요. 여기 보니까 점 찍혀있네요. 가에도 점이 다 찍혀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방점 있으니까 맞네. 다음 4번이요. 가와 나의 서르는 서로를 뜻하는 말인데 현대국어와 형태만 달라. 그쵸? 형태만 달라요. 두 개는. 둘 다 똑같이 서르가 서로예요.
선생님, 근데 왜 서로라고 쓰면 되는데 왜 서르라고 썼죠? 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음성 모음이잖아요. 근데 으라고 하는 건 음성 모음이잖아요. 현대어는 이게 음성 모음인데 오 하면 양성 모음이니까 모음조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음조를 깨지 않기 위해서 모음조를 지켜주느라고 음성에서 썼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다섯 번째, 나와 달리. 자, 여기 좀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독서 문제 특히 이게 많은데 문학이든 문법이든 이런 거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뭐와 달리. 그럼 나에는 없어야 돼요. 가에서는 한자음을 한글로 적을 때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갖춰. 여러분 요게 뭔지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여러분 들어봤나요?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해요. 자,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국어와 비슷하게 발음 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모든 단어를 이제 채워 쓰게 돼 있어요.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밑에 받침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국 발음 같은 경우는 주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아까 앞에 쪽에 보게 되면 세종어제 훈민정음 있잖아요. 우리가 세종어제, 원래 읽을 때 세종어제라고 읽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밑에 우리는 세종어제 이렇게 하는데 밑에 보니까 왜 이상한 이응이 하나씩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응이, 그죠? 그리고 얘는 좀 달라요. 잘 보시면 얘는 꼭지 이응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밑에서 이응으로 발음하는 거는 꼭지 이응이 써 있고 그냥 이응이 써 있는 거는 다 발음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읽을 때 실제로 쉥종엉쟁, 홍민정항 이렇게 읽지 않았어요. 쉥종엉쟁, 세종께서 직접 만드셨다. 어떻게 하는 거야? 쉥종엉쟁 이렇게 읽지 않았다고요. 근데 중국어가 약간 느낌이 그러잖아요. 쉥종엉쟁, 헉! 약간 좀 중국어 느낌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부러 세종어제라고 읽었지만 우리는 표기상으로는 밑에를 채워서 이렇게 쓰게 되면 중국어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저대로 읽어버리면. 그러니까 중국어는 이 모든 걸 채워 쓰려고 노력했다. 그걸 우리 다른 말로 동국 정식 표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나에는 그렇게 밑에 받침을 채워 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쓰지 않아야 될 것인데 쓴 것들이 한마디로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5번은 가에만 있다란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동국정식 표기라는 것들은 받침이 비워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자리에 굳이 채웠었다. 왜?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갖춰 쓰는 게 중국어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그와 가장 유사한 발음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쓴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됐나요? 자, 1번의 답은 1번이었어요. 자, 2번 가볼게요. 자, 2번 문제는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기억이 뭐냐면 어린이라는 뜻이죠. 어린이 밑에 현대어 플레이 보게 되면 뜻이 어리석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린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현대어에서 와서는 여전히 어리석은인가요? 아니죠. 옛날에는 어린이라는 게 어리석은이라는 뜻이었는데 이게 지금 과거, 그러니까 중세 때 표기의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대어에서 어린이는 무슨 뜻이죠? 나이가 적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옛날에 비해서 지금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니까 의미가 이동했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겠네요. 그죠? 2번이요. 홀베이셔도. 자, 이런 게 이제 여러분 문제에서 이런 거. 이건 별표.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왜냐면, 봐요, 여러분. 이게 있는데, 밑에 뭐라고 써 있을 거냐면, 여기다 쓸까요? 이렇게 나왔겠는데?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우리말 풀이 뭐가 되냐면, 할 바가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는 바가라고 써 있는데, 하는 쓸까요? 그대로 하는 바가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홀배라는 말이 하는 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배라는 단어랑 얘랑만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바. 그럼 얘가 뭐예요? 주격조사 이. 우리 배웠죠? 주격조사 이 기억나요? 선생님이 앞선 강의에서 한번 해준 적 있는데 이거 중세어 강의 놓은 게 따로 있거든요. 그걸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고 수업 시간에 여러분 다 배워서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한 단어처럼 보이는데 이 배라는 거는 바와 이라고 하는 이 조사가 합쳐진 말이라는 거죠. 할, 바가 이렇게 읽어야 된 거니까. 근데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주격조사가 생략됐다고 써있잖아. 틀린 거지. 왜? 이 the라는 단어는 다 플러스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주격조사라고 불리는 거죠. 따라서 주격조사가 없다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 답은 몇 번이에요? 적절한 질문은 2번이라고 고를 수 있겠네요. 이런 건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정말 잘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주격조사 문제는 이번 기말고사 때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주격조사를 쓰는지 그것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 저번 이런 단어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 그래서 공제라고 읽지 않고 공자가 이렇게 읽는다라는 거. 오케이? 그럼 선생님 요 주격조사 이는 맨날 쓰는 건가요? 그냥 이를 쓸 때도 있고요. 요 짝대기라고 하는 반모음 이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세요. 중세국어 이렇게 표기되어 있다 칩시다. 근데 현대어에서는 뭐라 되어 있냐면 우리가 많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 여기는 오이 하다가 많다는 뜻이니까 가가 없네요? 네, 맞아요. 여기 가가 지금 없는 거예요. 왜 안 쓴 거죠? 이미 뒤에 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한 번 더 쓰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안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이가 혹은 반모음이가 왔을 경우에는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아마 주격조사하는 법을 배웠을 거니까 거기에 많이 나온 단어니까 함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뜨드 딱 보자마자 여러분 뭐라 했냐면 얘는 이렇게 된 단어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돼요. 뜨드. 근데 왜 입이 됐지? 이 디귿이 이렇게 연결됐구나. 이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때 주의할 거는요. 요 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형식 형태소라고 해요. 형식 형태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사나 어미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실질적인 뜻이 없어요. 즉 실질적인 뜻이 없는 형식 형태소 중에 모음으로 된 형식 형태소 이렇게 왔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만 여기 뒤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를 뒤로 옮기는 거.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연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그냥 이어적기라고 하죠. 현대국어에서는 발음상 우리가 연음이라고 하는 거고 중세국어 때는 표기를 냈으니까 이어적기. 다음에 짱르이라고 있는데 뭐라고 문제에서 양성모음 다음에는 양성모음을 가진 조사가 결합되었다 써있잖아. 그럼 조사니까 28글자를 그러면 이 르이라는 게 얘가 조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조사의 아래하라는 게 있고 이게 지금 8글자란 뜻인데 짜에 또 여기 좀 아래하에 있네. 여기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양성이고 아래하는 양성이죠, 둘 다. 그러니까 양성과 양성 만났으니까 양성 플러스 양성. 요거는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음 조화가 지켜지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네.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겠네요. 그죠? 됐죠? 아래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마지막에 수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현대국에 사용되지 않는 거래. 우리 여기 지금 요거 있는 거, 요거 있죠. 비읍, 미음, 미음 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우리가 순경은 비읍. 비읍 소리를 좀 여리게 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순하게 낸다. 순경은 비읍. 근데 현대국에서는 없죠. 그러니까 맞는 말. 답은 2번밖에 없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 중요한 3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우리 여기 있는 요 나번에 있는 글을 갖고 만든 문제인데 자, 한번 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말간을 보니 용언의 활용 형태를 적을 때 이어적기를 했군. 말간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데 이게 이어적기라고 하는 거지? 보자마자 여러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말간을 한번 보니까 어떻게 된 단어였던 거냐면 잘 보세요.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말간이라는 게 맑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어 있던 단어일 거예요. 맑은. 그러니까 현대국어로 풀이하게 되면 이거와 똑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왜 말간이 되었지? 뒤에 요거 있잖아. 선생님가 얘기했죠. 요거. 맑은. 이거 뭐죠? 이거 어미잖아요. 근데 어미는 아까 우리가 뭐라 했냐면 형식 형태소라 얘기했잖아요. 형식 형태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앞에 있는 말이 뒤로 이렇게 연음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뒤에 두 개나 있기 때문에 하나를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연음이 아니라 이어 표기니까 이어 적기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밑에 리을 하나 남기고 기억을 옮겨서 위로 올라갔다. 이어 적기구나. 오케이. 맞는 말이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두 번째요. 마사간이라는 걸 보니까 마사간이라고 하는 거 밑에 현대 어플 보게 되면 뭐라고 써있냐면 마을을이라고 되어 있을걸요? 이게 현대 어플에서 마을을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채연이 조사와 결합할 때 히읗이 갑자기 생겼대. 여기 보니까 지금 시옷 있네. 히읗이 여기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걸 보시면 여기다 정리할게요. 맛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요 단어가 현대국어에서는 현대풀이에서는 마을을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얘 갖고 낼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마을을이라고 하는 얘가 조사잖아요. 여기는 명사가 되겠고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된 문장이었냐면 얘는 아마도 이런 거였을 거예요. 살 한 다음에 뒤에 히읗이 여기 있던 게 아니라 원래 여기 있던 거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 여기는 얘랑 똑같이 통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단어 있잖아요. 요게 마을이라는 뜻인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반침 같은 게 나중에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히읗이 여기 숨어 있었기 때문에 요 숨어 있던 게 여기 뿅 튀어나온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히읗이 밑에 있는 종성, 받침에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하죠.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 제망래가라는 시 알죠? 제망래가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사 길흔 여기에 있음에 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의 뜻이 뭐냐면 생사 길흔이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거 어디서 한 거예요 갑자기? 이게 원래 여기 이렇게 숨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읗이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이게 조사와 결합할 때 뿅 하고 탁 튀어나와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로드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 길이라는 단어를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만 쓰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썼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히읗이 이렇게 받침, 그러니까 받침을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하는 거니까 히읗이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조사와 결합할 때는 튀어나와서 뿅 하고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평상시 때 잘 안 보이는 거죠. 다가 조사 결합할 때 뿅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과 고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결합할 때? 우리가 살코기라고 그래요, 그죠? 살코기. 왜 갑자기 살이 있는데 왜 기역이 키읔이 됐을까? 기역이 왜 키읔이 됐지? 궁금하잖아요. 기역이 키읔이 된 이유는 사실은 여기 사이에 히읗이 여기 숨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얘랑 결합하니까 두 개가 축약되어서 키읔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살을 이렇게 히읗이 들어간 어느 단어였다는 이거 히읗 종성 체형, 히읗 종성 체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마을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어떤 단어였던 거야? 이런 단어에다가 이게 결합된 단어였구나. 그래서 히읗이 들어가 있는 체형 드러나기도 했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다음 3번이요. 녀름을 보니 두음 법칙이 철저히 적용되었고 두음 법칙이라는 건 뭐죠? 머리에 리을을 안 쓰는 거죠. 그게 두음 법칙이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계진녀의 아들자죠. 그래서 원래는 옛날에는 여자라고 했어요. 우와! 길을 지나간 여자들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요즘 여자라고 해요? 이렇게 대신에 뭐라 하죠? 여자라고 하죠. 이 니은 발음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니은 발음을 안 하는 걸 머리에 있는 걸 안 한다.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두음 법칙이 적용이 안 됐으니 여전히 니은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했죠? 다음 4번이요. 강촌에 요게 지금 현대어플 보게 되면 강촌하고 애라고 돼 있을 거예요. 현대국어에서는 어디 애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를 어이로 쓰는데 옛날에는 아이로 썼나 보죠? 근데 현대국어와 다른 격조사 여기서는 부사격 조사가 되겠네요. 정확히 얘기하면 문제에서 좀 약간 그냥 살짝 보면 현대국어와는 다른 주격 조사를 활용 이렇게 되면 또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내실 일이 없겠죠? 마지막 5번째요. 자, 집, 우, hit을 보니 시옷이 관유격 조사에 기능하고 있군. 이게 지금 여러분 책에 뭐라 되냐면 집, 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현대어플에 있는. 그럼 이 단어가 어떻게 되느냐? 일로 와서 설명할까요? 마지막이니까.
지금 적인 단어가 어떻게 된 단어냐면 지금 보니까 집, 그 다음에 우, 힛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 단어는 지금 현대어풀이에서 집, 위, 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냐? 사실은 집 플러스 우, 히 플러스 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 우, 히가 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얘랑 결합될 수 있는 요거거든요. 그래서 시오, 이거는 관형격주사 의구나.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4번 하고서 요 수업 정리하도록 할게요. 4번. 현대국어는 다음 모두를 가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반해 이 당시에는 모든 걸 다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팔종성법이라고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들어봤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건 발음할 때 밑에서 발음할 수 있는 자음이 7개밖에 없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현대국어에서 음절의 끝소리는 발음할 때 밑에 7개밖에 없는 건데, 이 중세국어 시기에는 발음이 문제가 아니라 표기할 때 애당초 8개밖에 안 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종성법이라고 하는 건데, 얘를 팔종성법이라고 해요. 그럼 이 단어들 외에는 아무것도 안 썼던 거니까 이런 치읓 같은 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로 써요? 시옷. 시옷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대표자음이 시옷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것이 7종성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 7종성은 여기는 디귿이 빠져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디귿이 빠져서 예를 들면 다다라 라고 써야 될 건데 이거를 다다라 이렇게 쓰게 됐다는 얘기예요. 왜? 디귿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해했나요? 정확히 이건 아닌데 이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이거의 원칙을 지금 지키지 않고 찾아 쓰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게 지금 보기 2니까. 그럼 지금 받침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꼭지. 이거 이응 아니야. 꼭지 이응이야. 이 8개 외에 다른 게 들어가는 거 찾으면 될 것 같아. 그럼 얘밖에 없네. 그죠? 지읒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읒이 들어가 있는 저 곳은 저렇게 쓰면 기존 팔종성법에 따르지 않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 팔종성법이 원칙이긴 했는데 모든 걸 다 지키진 않았어요. 그래서 안 지켜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 요거 선생님 틀린 단어예요. 틀린 단어가 아니라 맞는 단어예요. 근데 이렇게 안 지킨 사례도 있었다는 정도면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간단하게 종료하도록 하죠. 끝! 선생님이 지금 딱 4문제 간단하게 좀 정리했는데요. 지금 4문제 했지만 사실은 이것저것 좀 부가 설명해드리느라고 강의가 조금 더 길어지긴 했어요. 만약에 강의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선생님이 나머지 1번부터 20번까지 있는 실전 문제풀이도 한번 찍어드리려고 생각 중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판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선생님 이제 밤 9시 17분 정도가 되고 있어서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